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입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정 총장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목표로 인문 중심의 공공형 통합 국립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는데 그만큼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도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예초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지난 8월 한 달 주요 키워드를 알아본 결과 아파트 관련 키워드가 부각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천군이 자연재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임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정 총장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목표로 인문 중심의 공공형 통합 국립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가 학생들의 개강에 맞춰 제9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정태주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안동대의 핵심 과제이자 현안 사항인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목표로 대학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대학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광역 거점대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지역 발전 경북 거점 대학이 되겠다라는 걸로 포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도립대와의 통합대학에 대한 새로운 교명 공모제, 학생의 학습 선택권 100% 보장, 국립의대 설립을 강조하며 경북의 거점 국립대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2년 안동대 교수로 부임한 뒤 기획처장과 지역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센터장, 전국 지역중심 국립대 기획처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임명된 정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추석을 맞이해 벌초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도 연중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초기 사용하신다면 꼭 안전수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주시 간포읍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해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부러진 칼날에 맞아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월별로는 성묘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 부위로는 확인된 218건을 분석한 결과 발과 다리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과 팔이 6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별로는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 또는 절상이 195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고 이어서 골절과 절단, 안구 손상 순이었습니다. 사고는 예초기 날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를 비롯해 부러진 날이나 돌 등이 튀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인해 뼈와 근육, 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예초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와 보안경, 무릎 보호대, 그리고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초기에는 반드시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작업 장소 주변의 돌이나 나뭇가지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또 사용 중 칼날에 풀이나 이물질이 낀다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제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은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한 달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달 동안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 박훈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월 한 달 대구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아파트가 눈에 띄고 구조, 건설, 물양 등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LH 물양판 구조 조사 결과를 밝힌 데 이어 물양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물양판 구조 공법으로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14곳에 대한 구조 적정성 여부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대상 아파트는 중구에 5곳, 남구가 3곳, 북구와 수성구, 달서구에 각각 2곳이었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경주와 구미, 경산에서 모두 4개 민간 아파트가 물양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주요 키워드 중에는 흉기와 난동, 그리고 공항과 대구역 등 주요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에 허위 테러 예고가 이어지며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대구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테러일로 예고됐던 8월 9일을 앞두고 경찰은 공항과 동대구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력을 현장 배치했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9일 대구공항에서는 대합실에 주인 없이 방치됐던 짐가방을 놓고 폭발물 의심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주요 키워드 중에는 청소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폭염과 태풍으로 공식 일정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이후 각국의 대원들은 국내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경북에도 400여 명의 대원들이 찾아 주요 문화유산을 견학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 잼버리 대회 일정 이전인 7월 말에도 뉴질랜드와 스위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템플 스테이를 하고 세계 문화유산 탐방 투어에 참여하는 등 이번 잼버리 대회를 통해 경북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이 1,3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예천군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지속가능한 복구와 철저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동될 예정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설교통과장과 안전재난과장 지휘 아래 산림녹지과와 농촌환력과 읍면 등 피해복구 관련 부서로 편성됩니다. 예천군은 피해가 심한 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등 소관부서에는 토목전담 직원 4명을 기동 배치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고평천 외 소하천 42개소에 대한 실시 설계, 수도시설 11개소 복구공사 실시 설계 등 용역 발주를 추진합니다.
예천군은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1,38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 복구액 중 80%인 1,105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주민학교는 층간소음 갈등 관리, 공동주택 회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3개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강의로 이뤄집니다. 오는 4일에는 중구와 서구, 남구 등을 대상으로 달서 아트센터에서, 6일에는 북구와 군위군을 대상으로 구수산도서관에서, 7일에는 동구와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구군 건축과 또는 주택가로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지난 31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신라 정원 문화를 도입하는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는 예산 787억 원이 투입되며 황성공원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집니다. 여기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숲속 도서관, 치유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 전용 공간과 카페, 생활문화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타당성 평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오는 2026년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는 백자산 일대 90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치유의 숲을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치유의 숲은 오감 숲길, 명상장, 물치유장, 치유센터 등 다양한 산림치유시설을 갖춘 산림휴양시설입니다. 경산시는 산림치유 지도사를 배치해 가족 단위와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경산시 체육문화시설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공식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에서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사과와 인삼, 채소 등의 농특산품은 최소 30%, 한우 등 축산물은 2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품목별 2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권을 매일 500매 지급합니다.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품목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도검, 석궁 등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공공장소에서 칼 등 흉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는 6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대구 지역 87개 학교와 대구 미래교육연수원 27개 지정학원에서 치러지며 출제 영역과 문항수, 시험 형태 등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시험에는 대구에서 2만 1,208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는 400여 명이 줄었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6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2 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남편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